네, 지금 이 시각 글로벌 시장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책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관련해서 지표가 2개 방금 발표됐는데요. ADP 민간 고용 동향은 20만 8천 명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은 원래 2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또 ISM 서비스업 PMI 지수도 방금 발표가 됐는데요. 59.3으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웃도는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조금 좋아질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혼조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원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인텔이 지금 오르고 있어서 다우지수 지금 강보합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15포인트, 14포인트 오르는 17,894.2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다시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애플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하락 전환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지금은 7.54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가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상승 출발해서 지금도 강보합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2071.9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살펴봤고요. 유럽 시장도 가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오늘 계속 장중 내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나 혼조세입니다. 유로존에서는 오늘 복합 PMI가 발표됐는데 최종치 51.1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51.4였는데 약간 밑도는 모습이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PMI가 58.6으로 발표가 돼서 예상이었던 56.1보다 웃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지금은 약보합 이어가고 있네요. 프랑스, 독일은 오르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가보겠습니다. 네, 스페인은 큰 폭의 상승세, 이탈리아는 강보와 그리스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아까 잠깐 나왔던 자동차 판매량, 미국 자동차 판매량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13.6%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대와 기아차는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4.2% 판매량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밑으로 와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1%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이트 트럭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라이트 트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와 기아에는 이 차종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현대와 기아가 주력하고 있는 게 세단인데 세단의 흐름도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4.2%와 1.0% 감소는 그래도 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유가 관련된 소식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2015년 미국 주식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 거는 헬스케어주, 테크주, 유틸리티주 등등이 있었는데 상향 조정한 주를 보면은 금융주와 에너지주입니다. 이 두 가지에 2015년에는 집중하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 에너지주를 꼽은 걸 봤을 때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 유가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유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좀 이런 암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관련해서 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베롱스에서 하는 걸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태양광주에 투자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광주가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좀 길을 못 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지 이렇게 태양광주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살짝 더 보겠습니다. 로이터에서 샤오미 소식 다뤘는데요. 샤오미가 중국 다른 기업들과 합작해서 이 미스핏이라는 미국의 웨어러블 스타트업에 4천만 달러를 합작 투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샤오미가 좁쌀에서 큰 쌀이 되고 있다는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살펴봤던 모건 스탠리의 하우스뷰,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주 살 때라고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 기존 시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모건 스탠리가 지금 기존의 유가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뭐 30불, 35불, 40불, 65불 막 전망들이 막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이제 약간 색다른 시각을 전해줬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그 CB 파트너스, CB 캐피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헤지펀드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내년에 유가가 평균 에버리지 80불을 계속해서 도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직 유가에 대해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본 그 2015년 아웃룩을 보게 되면 지금 그 투자 의견을 상향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를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모건 스탠리도 지금 유가가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내년에는 유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그 유가에 대한 전망, 이 모건 스탠리의 뷰에 따라서 우리도 이 정화조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김성우 팀장님은 두 개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원문을 안 봐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너지주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유가만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죠. 아니죠. 네네. 사실 이제 에너지주에 베팅을 하라라는 얘기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에 베팅을 하라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일단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얘기 그렇게 봐버리면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좀 네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저번에 이제 외신 보도하는 걸 이제 꼼책을 통해서 보니까 일단 뭐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네. 일단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전 세계 정부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자꾸 가는 이유가 네. 유가가 비싸서 그걸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실가스라든지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어떤 시한 자체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사업을 이제 신규로 투자를 할 때 20%는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하게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태양광 얘기를 했는데 저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낫지 않을까? 풍력이 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김성훈 팀장님이 보시기에 아까 이제 정화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화조 외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투자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순서가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순서가 문제다. 순서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 좀 약간 좀 빠른다는 좀 느낌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단은 뭐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메리트가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100 정도 근접해야지 네. 태양광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 지금 $60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이 바로 $100까지 치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까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이미 그 전에 앞서서 정유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태양광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긴 하되 순서는 일단은 정화조 쪽으로 한번 화학과 조선 쪽으로 화학과 정유 쪽으로 먼저 한번 포커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올라가게 되면 뒤따라서 이제 아마 태양광 관련된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순서에 관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유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원재료 부분의 어떤 비용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은 약간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얘기가 화학주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지금 내년까지 그 한 15% 정도 뭐 절감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화학업체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향후의 비용 자체는 유가 플러스 탄소 배출권에 비용도 아마 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가가 밑으로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경쟁력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예전의 어떤 논리라면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유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은 다르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일단 그 미국 시장에서 들리는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이제 내년 시장에 대한 흐름 전반을 일단 결정짓는 거. 이건 이제 결국엔 유가에 따라서
지금 흥하는 증권사도 생기고 네.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쇠퇴하는 증권사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이 산업에 대한 섹터 이것도 이제 많이 그 결과가 수익률에 대한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비관적으로 60불 언더로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 꼼꼼 체크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챙겨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정말 우리가 이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장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입니다. 김성훈 팀장님은 코스닥 순환매 반등 구간 옥석 가리기 진행 중이다라고 코멘트하셨고요. 또 강준혁 대표님은 바람 부는 쪽으로 노를 저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승환 대표님은 성장과 배당형 투트랙 전략 유효하다라고 멘트하셨네요. 무슨 뜻인가요? 네,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모두가 다 같이 가는 장세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되 철저하게 1등 종목으로만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 붙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여기 더 덧붙인다라면은 이제 바닥권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SF나 솔브레인 그리고 IT 쪽에서는 파트너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올 한 해 중소형 제약사들이 상당히 좋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대형 제약사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십자 그리고 LG생명과학에 대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강준혁 대표님도 한번 들려주시죠. 예, 일단 저는 바람 부는 쪽으로 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즘 시장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해보면 종목이 잘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보기에도 사실 좀 시장이 좀 약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스토리가 탄탄하다라고 해서 종목을 매수를 해도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수급으로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람 부는 쪽이라는 얘기 자체가 수급 들어오는 쪽으로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베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바람 부는 것도 아무 수급이나 되는 건 아니라 반드시 이제 외국인 쪽에 수급을 조금 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파트론 얘기가 나와서 잠시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내년에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꼼책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늘 얘기 드렸던 성장과 배당의 투트랙 전략이 그대로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폭과대를 보여줬던 기업들이 한 분 차례 이제 반등이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낙폭과대가 다 이제 반등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시장이 그동안의 이슈로 다시 한번 녹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성장과 배당 올해 한 해 이슈를 이끌었던 기업들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아주 제대로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업 순환매가 그대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도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그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뭐 컴투스 이런 거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뭐 SM이나 YG, 키스트 이런 종목들이 또 한 차례 올라갔다가 이런 쉬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음원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그 컨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에 대한 쪽도 다시 한번 가져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후강퉁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改编康萨姆达，这里是中国经济网，现在是中韩财经连线沪港通时间。周三沪指冲高回落，多空双方在2760点附近争夺激烈。周四盘面是否会出现变化？2700点是否已经站稳了呢？有请今天的嘉宾刘志。我们认为周四的行情的话呢，在周三基础上应该是继续上扬。周三的成交量呢又创出前量过9000亿了，巨大的这个成交量的话呢，显示市场的这个资金呢还在疯狂的涌入啊。真正的这个压力位的话，我们可以看到这个周线或者年线的话，从2800到3000点这200点的这个区间里头呢，是有比较长的一个成交密集区的，整体的走势向上的趋势应该是没有改变的。那攻克以前的密集区的话呢，也只是一个时间的问题。好的，谢谢。
需要了解更多有关沪港通的消息，请大家登录中国经济网韩文频道。 아, 저기 스튜디오에다가 우리 강준혁 대표님 한번 파견하고 싶네요. 네,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가셔서 한국어로 네, 방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토요일 날 또 와우파에서 네. 강의가 있다고 그러시죠? 네,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잘할 수 있는 투자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1시간만 딱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만드는 주식 투자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강연회를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꼼꼼 체크 시간에 마마가 진행이 됐습니다. 엠넷 네. 어워드. 예. 이게 지금 그 진행이 됐었는데 그 프로를 아마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어떤 컨텐츠가 지금 한류를 이끌고 있구나. 어떠한 소속사의 가수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프로를 하나 보더라도 시장에서 이 기업이 되겠구나라는 걸 한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꼼꼼 체크 끝나고 주무시고 내일 한번 다시 보기로 마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